광기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기멜 TV는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혜재 변호사와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의정부지청 검사장으로 퇴직 후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작년 6월 21일 의정부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한 28년 정도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로펌을 개설을 하고 우리 고향 여수에서도 분사무소를 개설해서 의뢰인들의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제공 이런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법인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정의와 사랑 앞 글자를 이제 조합해서 줄로로 뭐 정한 뭐 혹시 사연이 있는지요? 예. 이름이 좀 아주 독특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맨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 품었던 가장 큰 가치가 정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원래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저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사랑인데 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제 인생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갈 건지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목회자가 되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변호사 개업하면서 이름도 정의와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충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상충의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의 개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야 되고 또 그 수레바퀴 양 바퀴처럼 같이 가야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 검찰 CI에 들어있는 그 5개 이 주요 덕목 가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정의고 그 옆에 있는 게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인데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이 사건 관계인들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CI를 설명할 때 정의하고 나머지 4가지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이 있는 사실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추구했던 이 가치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 그 이름 그 자체가 우리 변호사님의 신념과 가치관이 전부 투영된 그런 단어이겠네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검사로서 활동하셨는데 이제 검사는 법을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쭉 오랫동안 하셨는데 검사로서의 어떤 법무 수칙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검사를 시작하면서 다들 사회 정의 실현, 사회 약자 보호 이런 가치를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덕목이 정의와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기관장을 할 때 지청장이나 검사장을 할 때 그 기관의 복무 방침을 정하는데요. 복무 방침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 이렇게 제가 복무 방침을 지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검찰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 정의를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밤새워 일을 하는데 검찰 조직,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갈수록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정의를 못 세워서라기보다는 정의를 세우는 절차, 그 중심에 있어서 국민들을 향한 사랑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해답이
결국은 저는 사랑이다. 이래서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이 되자 이렇게 복무방침을 세웠었습니다. 예. 그 27년간 이제 검사 생활하시면 오래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꼭 그 기억에 남는 아니면 또 가슴 속에 좀 절절한 사에 있는 그 혹시 이제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그 27년 이제 검사까지 하면서 사건 처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 검사들이 평검사 때는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전에는 한 300~400건 처리를 했고요. 요즘은 한 150에서 200건 정도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신문에 대해서 특필되는 뭐 큰 사건들도 처리를 해봤고 전에 이제 신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개개인에 대해서 정말 절절한 중요한 그런 사건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특수 사건으로는 산업체 병역 비리 사건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산업체에서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병역을 면탈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국내 그 싸이라고 하는 이 가수도 제가 수사한 그 사건 때문에 군대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큰 사건보다는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크게 남아있는 거는 그런 큰 사건이 아니고 사실 어떤 평범한 서민들 사건인데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족을 태우고 아내하고 그 자녀 한 명을 그 자기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하게 만든 그 사건 처리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맨 처음 이제 그 사건을 접하고 우리 수사검사는 여하튼 과실로 그 사람이 2명이 죽었으니까 원칙대로 그 가정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재를 저한테 올렸었어요.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잘못은 했지만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녀 한 명이 죽었는데 이미 그 형사처벌 이상의 정말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그런 처벌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이런 사람을 또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하는 게 과연 이게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제가 추구하는 정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관점을 조화롭게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임 검사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결국은 이분의 이 가장은 형사처벌보다는 오히려 형사처벌은 면해주고 사실상 삶을 통해서 그 과실을 속죄하도록 만드는 게 법의 정신에 더 부합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이런 결론을 냈지만은 그게 이제 검사들에게 사건 처리를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기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또 가르침의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 사건 처리는 아주 잘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변호사님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예. 잘 처리된 사건으로 기억이 되겠네요. 예.